근데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약간 트레일러라 그러나? 오성원 선생님이든 김지원 선생님이든 최한규 선생님이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RC파이든 부동사파이든 스피킹 위주의 파든 그 다음에 아니면 완전히 최한규 선생님처럼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방법이 다 전문가 집단인데 다 통번역사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미묘하게 영어 학습법을 주장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차이는 뭘까? 근데 그 세 명 다 영어를 잘해. 차이는 뭘까? 단순히 영어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영어를 좋아한다 그럼 제가 이 트레이너 7편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안녕하세요, 메론 마스터입니다. 이런 책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20년 동안 영어 학습법을 탐독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학습법 중에 안 본 책이 없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는데 책들이 몇 가지 분류로 분리가 돼요. 부작용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 권을 드립다 파, 한 개 영화 하나 믿으면 충분하다라는 책들이 있어요. 영화 한 번 씹어 먹어봤어? 신한국님은 이제 코소리라는 이제 어떤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죠.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사람 성처럼 신의 영역이에요. 이런 학습법으로 영어 학습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어학 능력이 있죠.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에 수반될 만큼 열정과 재능이 있어야 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한 권의 책만 씹어 먹어. Read out aloud.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낭독해 라고 하는 책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신한국 저는 존경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외대 전문 통번역사들이 공부했던 방법이 일단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능력치가 증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80년대 초 정도에 나온 책인데 쿠니히로 마사오라고 하는 분이 30년 넘게 옛날 사람이죠. 근데 이 옛날 시절에 동식 통역의 신이라 불렸대. 이 옛날에 영어 테이프도 구하기 힘들잖아. 한국을 생각해봐요. 그 시절에 동시통역의 신을 불렸으면 얼마나 이 사람은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이 전해주는 방법이 정말 뛰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동시통역의 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 중학교 교과서를 500번 낭독했다. 직간 낭독이라 해서 음독을 했다. 소리내서 소리엄자 소리내서 읽었다라고 했어요. 중학교 교과서가 있었고 교과서 테이프가 우연찮게 있었대요. 그거를 듣고 따라 읽기를 500번 했더니 어느 날 미군이 보였대. 가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했대요. 왜냐면 500번 읽기 때문에 Hello, my name is 쿠니시로 마시오. What's your name? Nice to meet you. 이런 게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되는 거야. 뭐지? 이게 바로 영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영어 학습법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겠어요? 영어 학습법을 너무 많이 본 거야. 모든 어학학습법은 서로 연결돼 있지 않을까? 일본어 통번역사도 있고 중국어 통번역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를 했을까가 갑자기 궁금한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아마 김익겸이란 이분이 중국어 통번역사 전문가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찾아봤어요. 이 책에서 뭐가 나왔냐? 공자가 전해줬던 비편 3절이죠. 책 하나가 3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매듭을 지었다라는 고사성어죠.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한 권의 책을 많이 봤다. 어학학습법에는 적용되더라 라고 해서 중국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저것 중국어 영화, 중드, 중국어 읽기, 중국어 쉐도잉 돌아다니지 말고 내 말 듣고 중국어 소학교 교과서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중국어 초등학교 교과서를 위편 3절 해라. 그러니까 500번 낭독해라. 똑같은 얘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미쳐버리죠. 그래서 걔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윈피키드 다이어리, 다이어리 오브 윈피키드라는 미국인 초등학교 5학년 레벨 정도로 쓰여진 동화책인데 이거를 500번 낭독했어요. 이 첫 번째 페이지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Great. What I need is for some joke to catch me carrying this book around and get the wrong idea. 이런 식으로 했죠.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를 500번을 했어. 언젠가는 나도 동시통역의 신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몇 년 했을까요? 10년, 15년, 20년. 그런데 실제로 막상 해와 잘해 가니까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드니까.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왜 나는 500번 넘게 낭독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미친 듯이 한 페이지를, 이게 한 페이지라고 그랬죠. 한 페이지를 딱 보면은 두 번째 문장에 What says on the cover? 나 알아요. 표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이게 표지에 뭐가 써 있는지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써져 있다 하니까 write라는 동사를 떠올리거든요.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분명히 이거를 사러 밖에 나갔을 때 specifically 나는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told her to get on. get on이 뭐죠? on이 this thing이에요. this thing을 받는 거죠. 나는 이거를 가져오라고 사오라고 했어요. get buy라는 의미가 있죠. That didn't say diary on it. 똑같죠? 두 번째 문장 on the cover가 on it으로 바뀌었고 on the cover didn't say diary on the cover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커버의 표지에 다이어리가 써 있지 않은,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죠. 말하지 않은 일 하지 않죠. 그런데 보통은 표지에 뭐뭐라고 써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say를 많이 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거였으면 조금만 동네 선생님 갔는데 저분이 와서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책 찾으세요? 하면은 제목이 뭐였더라? 사피엔스였나? I'm looking for a book that says sapiens. That says. 방금 썼죠? That writes라고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I know what says on the cover. 제가 과거에 500번 낭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써내지 못했던 건 뭐죠? 한글 해석은 있지. 근데 한글 해석하고 says가 이렇게 쓰인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알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굉장히 또 정교하게 제가 아까 get on이 this thing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diary on it이 on the cover라는 것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나의 문법 지식이 동원이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외워. Great 해서 뭐예요? She's crazy. 저 밑에 있죠. She's crazy 이런 거 잘해. Great 이런 거 잘해. First of all 이런 거 잘한다니까. 왜? 짧고 인상적인 단어니까. 이거 말고는 전혀 응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낭독하는 문장에 대해서 단어의 뉘앙스라든지 그 문장 구조라든지 섬세한 뉘앙스 같은 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라든지 전혀 쓸데없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풀 센텐스로 다 읽으니까 얼마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제가 외국에 딱 나갔는데 여기 있는 한 문장도 쓴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해요.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페이지에 얼마나 수많은 write down, clear up, 수많은 구동사와 절들 that didn't say dial on it. 대절이라는 절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혀 모르고 뉘앙스 전혀 모르고 문법 구조 전혀 모르고 외우면은 수많은 리딩 파들, 그래서 여러분은 앵무새라고 그래요. 앵무새가 뭐죠?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 전혀 없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내뱉는 게 앵무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만 아프지 섀도잉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수많은 리딩 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시 한번 인풋 파일 주장, 저번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짧게 해볼게요. 오성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come off as 명사 또는 형용사예요. 뭐뭐라는 인상을 준다. come off일 수도 있고 come across as 형용사라는 인상을 줘요. 이게 RC 수업이에요. 독해 수업인데 이제 come off as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 그 결정은 came across as outlandish to our families입니다. 무슨 인상을 주다. 생각해보세요. A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인상을 줬어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런 느낌일 때 우리 많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impression만 쓰지 말라 그랬죠. impression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 기억에는 come off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coming off에서 기억나세요? 어떤 느낌이었죠? 뭔가 어디 붙어 있다가 그게 떨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자국이 남아있죠. 그런 느낌이 coming off as예요. 됐죠? 그럼 우리말로 as 이하라는 인상을 주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came across as, came off as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쉽게 쓰면 뭐죠? felt like예요. It felt like 그런 느낌. 알겠어요? 요 인상의 느낌에 그죠? 우리 가족들한테는 outlandish인 거예요. as라는 느낌을 줬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설명이죠.
왜냐면 설명 자체는 굉장히 뉘앙스를 잘 살리고 설명을 해줬지만 물론 시간적 제약도 있을 거예요. RC라는 수업의 특성상. 그렇지만 그렇게 come off as 형용사가 이 한 문장에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 문장이 정말 자주 쓰이는지 일단 첫 번째 몰라. 두 번째 이 문장을 이 RC에서만 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상을 주다? 그냥 make the impression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안 쌓이죠. 안 쌓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쌓이기 위해서는 여러 문장들과 상황들을 만나야 해요. 김재의 구동사 100 영상을 보면 똑같이 come off, come across as 라는 게 나와요. 1강에서 뜻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뭐 인상을 주다 똑같죠?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I like the actor 라는 그 배우가 좋던데 but he came off as an condescending jerk in the movie. 잘난 척하는 jerk, 머저리라는 인상을 주네요. 영화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잘난 척하는 느낌이 오죠? 느낌이 한 번 더 오죠? 그 다음에 이걸 한 10번 보면 제 머릿속에 완전히 come off as라는 인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스몰 토크로 해서 먼저 지금 제가 답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한글로 보여주고 영작을 해보게끔 유도를 해요. 저도 영상을 딱 멈춰놓고 영작을 해봅니다. 너한테는 헨리 거만해 보이니? 라고 하면은 arrogant. Does Harry come off as arrogant to you? 이렇게 쓰이는구나. 형용사 그냥 단독으로 알아도 되네. 이 문장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너한테 걔 좀 불해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았니? Did he come off as quite rude? 이런 인상을 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as arrogant, as rude, as polite 이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비로소 이때 우리는 come off as를 나중에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정확한 뉘앙스를 외웠고 두 번째로 여러 문장에서 한번 봤고 세 번째로 실제로 응용까지 영작까지 해봤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 상황과 문장과 명사도 이런 느낌을 쓸 수 있고 형용사도 이렇게 느낌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준비 단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엄청 유명한 아니겠지라고 하죠. 근데 가장 유명한 노팅힐을 한번 볼게요. 노팅힐의 딱 첫 페이지예요. 딱 휴 그랜트가 혼자 독백하는 장면을 시작하죠. Of course I've seen her films. 그 줄리아 로버츠 필름 영화를 봤다. But you know, a million miles from the world I live in, and which is here, Nottingham, my favorite bit of London. There's the market on weekdays selling every fruit and vegetables known to man. The tattoo parlor with a guy outside who got drunk, and now can't remember why he chose I love Ken. 굉장히 멋진 브리티시 액센트를 외운다고 해도 근데 이게 솔직히 문장이 되게 좋아요. 제가 봐도 처음부터 현재 완료 I've seen her films 생략돼 있어요. She lives a million miles from the world I live in. 사실 이건 and which is here는 필요 없어요. I live in Nottingham. 내가 사는 세계하고 너무나 수백 마일은 떨어져 있는 세계에 살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there's a market on weekdays. 이것도 one weekends 똑같죠. one weekdays는 평일에 평일마다 라고 열리는 거니까 one weekdays라고 s를 붙여줬어요. 이런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주말마다 라고 하면 똑같은 구조로 on weekends 라고 하겠죠. known to man은 솔직히 저도 정확한 뉘앙스 모르겠어요. 이것만 딱 봐도 on weekdays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냐. 그 다음에 그 앞에 she lives라는 표현이 좀 빠져 있다. 그 다음에 the world I live in. 이거 대절 구문 대식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냐? 이건 많지 않을걸요? 이렇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어떤 뉘앙스라든지 문장 구조라는 게 명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지 않고 그냥 낭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앵무새예요. 앵무새. 정말 진짜.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4대 영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인풋에서 읽기와 듣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더 현직에 계시면서 전문적으로 영어 강의를 했던 통번역사 출신의 전문 강사들이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문형과 단어를 정확한 뉘앙스로 아까 come off as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 많이 쓴다 라고 알려주는 정확한 뉘앙스를 인풋을 먼저 시켜야 돼요. 다른 인풋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읽기 아니고 그 강사가 찝어주는 인강을 듣고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 영어를 통해서 배운 표현을 익혀야 됩니다. 절대 이거를 come off as, did he come off as rude? come off as arrogant 라는 표현을 외웠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응용을 한 번도 안 해. 네이티브 스피커를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보고 절대 그런 못 씁니다. 여러분께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단순히 500번 낭독한 것보다는 잘 찝어주는 인강을 듣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보는데, 이렇게 아웃풋이 거의 병렬적으로 병행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영어를 느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너무 오성환 선생님 제가 좋아한다니까, 존경합니다. 요새 그 김제 구동사 100 다 완독을 하고 이제 2회차 듣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오성환 선생님의 읽기 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링크에 드렸지만 들어보니까 와, 주옥 같아. 뭐냐면 내가 어떤 문장 구조가 꽉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오성환 선생님의 수업을 딱 듣다 보니까 와, 눈이 트이는 거야. 야, 컴오프 에즈가 김지현 선생님이 반복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니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이게 시각을 달리 해봐요. 내가 컴오프 에즈라는 뜻을 많이 써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정확한 뉘앙스를 컴 와가지고 어프 돼가지고 에즈로 자극이 남았어. 그래서 인상을 줘 라고 자기의 스타일로 설명 다시 해주면 다시 한번 머릿속 각인이 되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정립이 되는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언제 해야 된다? 2대 영역을 먼저 하고 여러분의 정확한 인풋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문형과 가장 많이 쓰는 구동사 집단을 명확하게 여러분의 내재화 시켜놓은 다음에 읽기를 오성환 선생님의 읽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단어 컴오프 에즈 대신 이런 좀 정교한 단어로 좀 바꿨어도 말이 되겠다 라고 이때 갈았어야 돼요. 이때 뼈대도 근데 안 된 상태 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개발하다 발전하다는 머릿속에 표현이 너무나 뼈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디벨로퍼 개발하다 발전하다라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He's working on developing his leadership skills. 이거는 명작할 수 있거든. 우리가 외운 대로 해도 돼요. 나의 리더십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working on이라는 구동사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develop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뼈대가 만들어진 단계에서 이제 오성환 선생님의 읽기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그때부터 일치월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지현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의 가장 기초 레벨 중국까지는 묵묵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고속도로를 나갈 준비가 돼 있어. 고속도로 딱 초입에 오성훈 선생님의 읽기 강좌를 듣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아우토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자,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뼈대도 없는데 집을 올려봤자 올라가지도 못하고 푹썩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제가 오성훈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디스 아니에요. 진짜 많이 들었고 들을 때마다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이 계시다니. 와, 정말 나는 잘 태어났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선생님 만나서 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안 돼. 영어 스피킹 안 돼. 나는 당황스럽지.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는데 왜 나의 영어 스피킹은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뼈대가 전혀 없는데 너무나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뼈대를 집의 기본 골격을 먼저 다집시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해요. 정말 말이 길었는데 지금도 정말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 이거예요. 2대 영역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빠르게 가려면은 오성훈 선생님의 읽기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약간 트레일러라 그러나? 오성훈 선생님이든 김지훈 선생님이든 최한규 선생님이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RC파이든 부동사파이든 스피킹 위주의 파든 그 다음 아니면 완전히 최한규 선생님처럼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방법이 다 전문가 집단인데 다 통번역사 출신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도 미묘하게 영어 학습법을 주장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차이는 뭘까? 근데 그 세 명 다 영어를 잘해. 차이는 뭘까? 단순히 영어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영어를 좋아한다 그럼 제가 이 트레이너 예고편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은 늦어도 2주 이내에 이 영상은 기필코 만들어서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여러 군데에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어 공부 20년의 시간을 제가 전략시켜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